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닭고기 자조금의 앞날에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전국 6개 사육농가협의회가 이달부터 자조금 납부를 잠정 보류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한때 TV 광고까지 송출하며 닭고기 소비 촉진에 큰 획을 그을 것으로 기대되던 닭고기 자조금이 왜 이 지경까지 내몰렸을까요? 김인경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전국 6개 사육농가협의회가 12월부터 자조금 납부를 중단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6개 사육농가협의회는 하림, 참프레, 마니커 등과 위탁사육 계약을 맺은 6개 농가들의 대표 협의체로 전국 6개 농가의 70% 이상이 협회 회원입니다. 협회 소속 농가들이 이 같은 단체 행동에 나선 이유는 자조금의 불공평한 부담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닭고기 자조금 관리위원회는 최악의 자조금 거출률을 기록하며 자조금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돈이 거친 비율을 뜻하는 닭고기 자조금의 거출률은 지난 5년 평균 44% 수준에 불과하고 올 11월까지 납부된 거출금의 비율도 24.1%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11월 19일까지 납부된 거출금 10억 5,500만 원 중 7억 4,300만 원을 6개 협회 회원 농가가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쉽게 말해 자조금을 내는 사람과 쓰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2017년 하반기에 6개 협회는 냉동 닭고기를 불우시설에 기부하는 등 수급 조절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자조금이 다른 용도로 다 쓰여 이를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6개 협회 농가를 위해 사용한 금액은 11월까지 1억 6천만 원으로 총 거출금의 15.2%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전국 6개 사육농가협의회는 닭고기 자조금제 참여 선결 조건 이행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6개 협회는 납부 중단을 선언하며 3개월 안에 자조금 거출률을 80%까지 상향시킬 것을 요구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닭고기 자조금 탈퇴 등 중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6개 협회 소속 농가들이 탈퇴할 경우 앞으로 닭고기 자조금의 존폐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6개 및 토종 땅 농가들이 납부하는 자조금만으로는 닭고기 자조금을 꾸려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좌초 위기를 겪고 있는 닭고기 자조금과 자조금 납부를 보류하고 있는 전국 6개 사육농가 협의회가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식비를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 지난 6일자 뉴스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제도를 활용하는 자세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최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고양에서 11년째 화훼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도기석 씨.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대신해 외국인 근로자 2명을 고용해 화훼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는 한 달 월급은 160만 원. 인건비뿐만 아니라 식사에다 숙소까지 제공하고 있지만 주변 다른 농가에 비하면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숙식비 월급 공제 제도를 통해 숙식비를 월급에서 공제한 뒤 근로자에게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정 외국인 근로자는 2명이 있고요. 나머지 이제 파트타임으로 한 3명 정도, 많게는 4명까지 이제 파트로 쓰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빌라를 얻어서 전세를 얻어가지고 이제 기숙사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가 숙식비를 월급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표준 근로계약서에 숙식 제공 여부 및 숙박시설의 형태 등 숙식 정보를 자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와 식사를 모두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통상임금의 최대 20%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숙소의 형태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임시 주거시설인 경우 13%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숙식비 공제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월급에서 사전에 제하거나 월급을 지급한 다음 근로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 근로자가 공제액 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서는 지방노동청에 비치돼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숙식 정보와 공제 금액 등이 동의서 내용과 달라 분쟁이 발생하면 농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숙식공제 상한액은 건물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냉난방비 등 계절적으로 변동이 있거나 전기, 가스요금이나 인터넷 사용료 등 실제 이용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은 사후에 정산해 근로자로부터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MBS 뉴스 최서영입니다. 서민연료라 불리는 연탄. 값이 싸고 서민의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데워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요. 그런데 최근 정부가 연탄 가격을 올리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당장 올겨울을 나야 하는 서민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신건 기자입니다. 두산 베어스 소속 야구 선수들이 공간 한켠에 연탄을 차곡차곡 쌓고 있습니다. 서민이나 취약계층이 올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야구 선수들이 연탄 나눔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좋은 뜻으로 이렇게 같이 하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금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민연료로 불리는 연탄이지만 최근 연탄 가격이 오르면서 취약 가구와 서민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3일 연탄 한 장의 공장도 가격을 종전 534.25원에서 639원으로 20% 가까이 올렸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G20에 제출한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연탄 제조 보조금 폐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G20에 이제 화석연료 보조금을 20년까지 폐지하기로 제출했었고, 그에 따라서 2015년에 석탄산업 장기 계획을 발표했고, 그래서 20년까지 석연탄 가격을 생산 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기로 했고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서민들입니다. 난방용 연탄은 가구당 연간 1000장에서 1500장 정도를 소비하는데 연탄값 인상으로 이전보다 15만 원 정도를 추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민이나 취약계층은 연탄의 상당수를 정부 지원이나 봉사단체 후원에 기대고 있는 상황. 너무너무 감사하고 뭐 말로 할 정도 없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나만 사는 얼마나 따뜻히 사는지 몰라. 아들 집에 오락해도 가고 싶지도 않아. 그러나 연탄 지원 사업을 하는 봉사단체들도 연탄값 인상으로 구매량이 줄어들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저희 같은 그런 봉사단체들은 전적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이제 연탄을 지원하고 있는데 인상이 지금 3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후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또 저희도 사실은 전체 그 후원금으로 드릴 수 있는 연탄수가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연탄 쿠폰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지만 연탄 쿠폰으로 구매할 수 있는 연탄의 양은 500장 정도에 불과해 서민 부담 가중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신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직불제 개편의 세부 추진 방안을 직불제 개편 협의회에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과 농민단체들은 반드시 농민의 목소리를 듣고 직불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김아영 기자입니다.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직불제 개편 관련 토론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까지 직불제 개편의 골격을 잡고 내년 6월 말까지 세부 추진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직불제 개편 논의에 농민 참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박형대 민중당 전남도당 농민위원장은 농민 중심의 직불제 개혁위원회 구성을 요구했고 강광석 전국농민회 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직불제 개편 방향을 농민 총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변동 직불제를 폐지하겠다고 하면서 정부는 농민과 그 어떤 소통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농식품부가 추진한다는 민간 참여 직불제 개편 TF를 구성한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회의 한번 하지도 않았고 당정 협의를 마친 다음에 기습적으로 박안주 의원을 통해서 직불제 개편안 개정 발의한 것은 결국 농민과의 소통을 포기한 일방통행식 직불제 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민단체의 요구 수준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직불제 개편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직불제 개편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기본 방향에 맞추어 2019년에 세부 시행 방안 마련과 법 개정을 한 후에 2020년부터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직불제 개편 협의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하면서 정해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이날 쌀 목표 가격과 직불제 개편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농해수위는 여야 간사들이 참여하는 확대 회의를 추가로 열어 최종 조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쌀 변동직불제 개편은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여야의 합의 도출이 시급해 보입니다. MBS 뉴스 김아영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의 수는 1.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도시와 지방 간의 의료 격차가 큰데요. 이에 정부는 공중보건 장학제도를 20년 만에 부활해 소외 지역의 의료 인력을 확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다혜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공의료보건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1996년 이후 명맥이 끊긴 공중보건 장학제도를 20년 만에 부활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도시와 지방 간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소외 지역의 의료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겁니다. 복지부가 2017년에 발표한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에 따르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해 사망한 사람 수는 서울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44.6명 정도지만 충북은 58.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북 영양군은 107.9명에 달하는 등 비수도권과 농어촌에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지방 국공립의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중보건 장학제도를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중보건 장학제도는 의대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대신 졸업 후 지원받은 기간만큼 취약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복지부는 내년 초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지방의대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공중보건 장학생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남녀 구분 없이 지원이 가능하고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연평균 1,200만 원의 장학금과 매달 70만 원의 생활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의료 전반에 공적 투자를 대폭 강화하고 2025년까지 시도 간 치료 가능한 환자의 사망률 격차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최다혜입니다. 예로부터 강원 강릉을 대표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감나무인데요. 그만큼 강릉에서 생산되는 곶감은 임금님 수라상에 오를 정도로 맛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귀한 강릉 곶감이 평년에 비해 30% 정도 출하량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홍색 속살을 수줍게 드러낸 감이 처마가 있는 덕장 안에 빼곡히 걸렸습니다. 2달 가까이 바람을 맞아 탱탱함 대신 쭈글쭈글 주름이 잡혔지만 특유의 단맛은 더해졌습니다. 지난 10월 말부터 이곳 덕장에서 건조된 감은 이렇게 맛있는 곶감으로 다시 태어나 이달 중순부터 본격 출하됩니다. 강릉 곶감은 전통 방식을 고수하면서 당도가 최대 70브릭스까지 나올 정도로 예나 지금이나 맛이 일품입니다. 예전에는 강릉 곶감 장터에서 하루 5,000접이 유통되기도 할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감 생산량 저하와 소비 패턴 변화로 최근 연간 생산량은 예전 하루 유통량보다 조금 많은 7,000~8,000접에 불과합니다. 올해 곶감은 그 어느 때보다 귀한 몸이 됐습니다. 봄철 저온 현상과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감 생산량이 평년에 비해 30% 정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건조를 시작한 지난 10월 말과 11월 사이 잦은 비로 건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이제 곶감은 날씨가 좋아야 하는데 초창기에는 한 연속적으로 한 3일간, 4일간씩 비가 오는 바람에 많이 물러지고 잡균이 생기고. 강릉시는 지난 2016년부터 곶감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강릉 곶감 명품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선 브랜드를 신사임당 곶감으로 통합하고 전천후 건조시설을 10개 대형 곶감 생산 농가에 보급하는 등 연간 생산량을
만접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소포장 지원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이고 지속적으로 꽃감의 명품화를 위해서 품질 기준도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농가 조직화를 통해서 계획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전국 일품 강릉 곶감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경남도가 지속 가능한 농촌 환경 보전에 중점을 둔 경남 공익형 직불제를 내년부터 도입합니다. 경남 공익형 직불제란 농촌 공동체 유지 등의 다원적 기능을 확산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게 마을단체와 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마을단체 장려금은 환경 보전과 경관 조성, 마을 공동체 회복, 재난 예방 지원 등 공약 실천 프로그램 이행 협약을 체결한 500여 개 마을에 연간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농가 장려금은 유기 무농약 농산물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과 농업법인, 주요 농산물 수급조절 협약과 유통조절 명령에 참여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전남 장흥에서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전통 고추장 만들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새마을 지도자 부산면 협의회와 부산면 새마을 부녀회 회원들이 이주 여성 30여 명과 함께했으며 한국식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자리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결혼 이주 여성들은 전통 방식으로 고추장을 담는 방법을 함께 배우고 체험했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서로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소통과 화합하는 자리로 진행돼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날 만들어진 고추장 300여 개는 이주 여성과 지역의 소외계층에게 전달됐습니다. 평택시의회 김동숙 시의원이 세계 문화유산인 평택농악을 평택시가 홀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980년 결성된 평택농악은 5년 뒤인 1985년 국가지정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2014년 11월에는 구례농악 등 우리나라 6대 대표 농악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계문화유산인 평택농악 전승을 위한 시설은 매우 열악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평택농악 전수회관은 1990년에 지어져 28년이나 됐고 면적도 330제곱미터밖에 안 돼 매우 비좁습니다. 이에 김동숙 시의원은 평택농악에 대한 평택시의 지원 문제를 따졌습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전수관 이전 등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 평택농악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국 저장성의 도시농촌기획설계연구원이 도시재생과 농촌 중심지 견학을 위해 광양을 방문했습니다. 연구원은 광양제철소와 광양원예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을 견학했습니다. 또한 광양시와 지속적인 협력으로 도시재생과 농촌 활성화 부문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오늘의 건강 먹거리는 오주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질병에 좋은 농산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우리나라 30대 이상 성인 7명 중 1명꼴로 앓고 있는 질환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대표적인 성인병 당뇨입니다. 당뇨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학계에서는 유전적인 원인과 환경적인 요인으로 나뉘는데요.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비만과 스트레스, 호르몬 이상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합병증 때문이겠죠. 당뇨 합병증으로는 신장질환이나 뇌졸중, 심하면 심장마비까지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당뇨병은 확실한 치료법이 없어 식습관을 개선해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당뇨의 특효라는 우리 농산물이 있다고 해 찾아가 봤습니다.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농장. 이곳에 당뇨 특효 농산물이 있다고 해 찾아왔습니다. 꽁꽁한 밭에 대체 뭐가 있을까 싶은데요. 살살 파헤쳐 보니 잠시 뒤 모습을 드러내는 이것. 바로 이름부터 예사롭지 않은 돼지 감자입니다. 모양부터 크기, 무게까지 모두 제각각이라 뚱딴지라는 별명을 가진 돼지 감자. 17도 이하가 되어야 덩이 줄기가 커지기 때문에 서리가 내린 뒤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는다고 합니다. 돼지 감자는 이게 전분 함량이 없기 때문에 얼었다가 녹아도 우리가 다시 먹을 수도 있고 일반 감자는
이제 얼으면 상하기 때문에 이제 차이고, 이제 돼지 감자는 국화과 식물이다 보니까 성장 일수도 봄에 파종을 해 11월 달이 넘어야 캐기 때문에 이게 땅 속에서 오래 크고 이제 영양분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건강한 거고. 먹거리로 주목받지 못하던 돼지 감자가 웰빙 식품으로 각광받게 된 건 바로 다양한 효능이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돼지 감자에는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는 이눌린 성분이 일반 감자의 약 75배나 함유되어 있어 당뇨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눌린 프리바이오틱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건강한 장내 세균을 좀 불려줄 수 있는 유익한 물질인데 이걸 좀 많이 섭취했을 때 혈당을 떨어뜨려주는 효과를 90년대 후반에 확인을 했었죠. 당뇨를 치료하는 약이라기보다는 혈당을 좀 떨어뜨리는 예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이제 연구들이 좀 진행됐었고요. 생김새와 달리 건강엔 최고인 돼지 감자, 고르는 법 알려드립니다. 돼지 감자는 껍질째 먹는 거라 세척을 했을 때 흙이 안 끼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좋고, 틈새에 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닦기가 불편하니까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 고르는 게 가장 좋은 거를 이제 고를 수가 있다고 봅니다. 몸에 좋은 만큼 먹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먼저 돼지 감자는 영양 손실을 줄이기 위해 껍질째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 맛은 꽤 심심한 편이었습니다. 만약 맛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분들이라면 아삭한 식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돼지 감자 초무침을 추천합니다. 또 요구르트와 돼지 감자를 믹서기로 갈아 돼지 감자 즙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는 돼지 감자를 말려 차로 우려내 먹는 건데요. 추운 겨울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 따뜻한 돼지 감자차 한 잔 마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우리 땅에서 자라는 천연 인슐린, 돼지 감자로 건강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이 돼지 감자라는 게 이름이나 생김새와는 다르게 활용도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우리 몸에도 좋은 건강한 먹거리였군요. 네, 그렇다면 이 돼지 감자를 먹을 때 주의할 점이 따로 있을까요? 네, 돼지 감자는 혈당을 조절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공복에 섭취할 경우 혈당 수치가 급격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평소 저혈당이거나 혈당을 조절하는 약을 먹는 분이라면 돼지 감자 먹는 것을 주의하셔야 하겠고요. 또 돼지 감자를 너무 많이 먹을 경우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적당한 양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주석 기자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